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자, 8번 SQL입니다. 이번 회차 SQL 응용 2문제 출제가 됐고요. 우리 기사에서는 서브쿼리 그리고 집계함수 주출제 범위죠. 자, 이번 서브쿼리에서는 보통은 단일행 연산자가 출제가 가장 먼저 됐고, 이번 회차는 다중행 연산자가 출제됐습니다. 답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올이었습니다. 해서 다중행 연산자 올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형이 아니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보기는 이렇게 빈칸 채우기. SQL 문제를 다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기사는 다 작성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조금 문제가 수강생 복원으로는 표현이 불명확했다, 아주 명확하지 않았다, 불분명했다라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래요. 제품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얘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제조사가 H인 제조사 이쪽에 H 값이 있네? 제품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제품에 자, 앞에 전체. 자, 제조사가 H인 제품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제품 테이블에는 1개, 2개, 3개, 하나, 둘, 3개의 제품이 있죠. 이 제품 전체 3개의 모두의 단가보다 더 큰 단가, 이 제품의 제품명 단가 제조사를 출력하도록 SQL에 알맞는 명령어를 쓰시오 있습니다. 단답형이고요. 자, SQL문 구성되어 있고 빈칸. 자, 보시면 일단 구조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셀렉트문 뭐예요? 메인 쿼리. 자, 하단에 있는 건 뭐예요? 서브 쿼리. 실행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땐 서브 쿼리의 결과, 한번 서브 쿼리는 한 회만 실행이 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메인 쿼리의 조건에 적용을 해서 수행한다라는 거죠. 실행의 관점. 자, 그럼 분석을 할 때도 우리 지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제품에서 제조사가 H인 제품을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select from where. 자, where의 조건식이 뭐예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제조사는 H 대문자이니 where. 서브쿼리에서 먼저 따져요. 그럼 그런 제품의 단가를 전체와 관련해서 큰 제품을 알아와서 제품명 단가 제조사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해서 이 서브쿼리의 제품의 조건 만족하는 레코드를 알아와서, 로우를 알아와서 그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단가. 자, 단가. 여기에 단가 1,800. 그쵸?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결과, 서브쿼리의 결과는 단가 10만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1,800인가요? 500인가요? 자,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자,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칼럼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연산자 적는 부분에 단가, 피연산자는 단가이고, 자, 여기에 기호가 크다라는 기호 나와 있는 거, 더 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전체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체보다 올입니다. 자, 여러 행의 결과가 나와서 다중행이고요. 다중행 연산자 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보시면 크다.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그냥 1000이라고만 나오면 1000만 따지면 되지 라고 해서 맥스 값을 연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크다 올 하면 전체보다 큰, 작다 하면 전체보다 작은, 미니멈 값보다 작은 상황을 결과로 넘겨준다. 자, 해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실제로 서브 쿼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저기 이 크다 기호와 결합되는 여기 연산자 O를 알아내시는데, 전체 제품의 단가보다 더 큰 해서 올 적고 나오시면 됩니다. 답은 올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가가 나왔어요. 이 단가를 모두 비교를 합니다. 제품의 단가가 항상 참인 상황, 항상 참인 걸 따진다라는 거죠. 해서 자, 올 앞에 크다 연산자가 있으면 비교 대상 중 최대값보다 큰 걸 의미하고요. 자, 작다 연산자가 있으면 기본, 자, 비교 대상 중에 비교 대상 최소값보다 작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결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1000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O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중에서 최대값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를 감싸고 함수, 집계함수 맥스 민 적으시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적었을 때 이 쿼리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크다 올 적으면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크다, 최대값, 결론적으로는 이건 다중행, 그렇죠? 연산을 실행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자, 다중행이 아니고 단일행만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최대값 하나. 예, 그럴 때는 셀렉트 다음에 맥스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맥스는 컬럼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니까 select from where에 자 select 절에 max 적고, 자 여기에는 빈칸이 없는 거죠. 그냥 크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가 같은 SQL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맥스를 어떻게 구성해서 잘못 적고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크다 올 다중행 연산자와 관련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좀 어렵구나 라고 해서 난이도는 높다 라는 거, 그쵸? 예, 그냥 SQL 치고는 기사 난이도까지 올라왔다. 자, 두 번째 SQL 문제입니다. 우리 기사에서 좋아하는 집계함수가 나와 있네요. select from where를 TBL 테이블에 적용한 실행 결과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select from where, 자 순서 from절, where절, select절 순서로 여러분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from TBL 테이블에 가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셀렉트절의 결과는 입니다. 자,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건식이 주어지는데 조건식이 두 개네요. 자, 첫 번째 조건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식을 OR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놨네요. 자, 보시면 차분히 하시면 되죠.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상황의 룰을 가지고죠. 자,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해서는 인연산자가 눈에 보이고요. 2와 3의 값
그죠? 2 또는 3의 값만 COL1 칼럼에 있으면 돼. 자, COL1은 2나 3, 그렇죠? 네, 이 있는 이 두 개의 로우를 선택합니다. 자, 오하니까 조건 두 번째는 in 통해서 어디에 COL2로 가서 3 또는 5. 자, 3 여기 있네요. 자, 해서 2로 자, 5 여기도 있죠. 이렇게 또는 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전체네요. 5개. 5개의 로우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셀렉트절로 갑니다. 자,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값에 NULL이 눈에 먼저 띄었는데요. 이 널값 0이 아니고 그쵸? 아직 미정에 결정되지 않은 값 NULL 널값에 대해서 집계함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와 인 이런 조건식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널값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렇게 집계함수 카운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 그냥 학습을 하셨을 때 카운트에 대한 질문을 의외로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스타가 포함되어 있는 카운트 상황과 컬럼 이름, 지금 COL2라고 되어 있는 특정 컬럼을 포함하는 상황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컬럼에 널값이 포함되면 처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타가 되어 있으면 그냥 전체 행에 대한 결과만 따지기 때문에 전체 몇 줄? 로우 5개. 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컬럼 이름이 카운트에 있으면 안에 있는 값 중에 너를 제외하고 카운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COL2 보고 자, 세 몇 줄이니? 라고 했을 때 얘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4라는 거죠. 그래서 자, 카운트 함수가 자,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는 5화 생각하시고요. 5화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5개 널 포함되어 있는 행까지도 결과를 가지고 셀렉트절로 갔을 때 셀렉트절의 카운트 때문에 이 널 있는 거 너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으로 실행 결과 나타난다 해서 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두 번째 SQL 응용 문제. 그래도 기사 문제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까지도 놓치지 않으셨어야 되겠죠. 널 따지는 카운트였습니다. 자, 8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 부분이죠. 자,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기출이 그쵸? 반복돼서 출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필기 때 열심히 하셨던 기억을 더듬고 블록 암호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자, 다음은 블록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의 암호화 방식. 자, 개정 전에 공부가 됐거나 또는 우리 정보 처리 말고 정보 보안 기사 쪽에 통신 공부하시고 보안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출 그렇죠?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회차에 이 문제가 답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1990년에 우리 시험 기출에서는 실제 키워드는 여기였어요. 라이와 메스세이가 제안한 PES가 이름이 IPES 그리고 그 다음 이름으로
IDEA로 바뀌었다. 자, DS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DS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름은 이렇게 바뀐 알고리즘이다. 자, 해서 상이한 대수 그룹으로부터 세 가지 연산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PGP 데이터 암호 알고리즘으로 채택되어 그러니까 사용자는 많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128비트 키로 64비트 평문 자체를 8라운드를 거쳐 64비트 암호문을 생성한다. 해서 여러분이 블록 암호화 방식 여러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비트 키, 평문 크기, 라운드 크기, 암호문 크기, 비트 기억을 하셔서 정리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결코 그런 정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보러 가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미련 갖지 마시고 상식에 있거나 필기 공부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맞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IDA를 아시면 다행이고, 둘 다 몰라도 부분 점수는 있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스킵잭으로 한글로 적으셨어도 돼요. 자,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요. 스킵잭. 미국의 NSA가 제안한 블록 암호화 방식이고, 여기에 키워드는 실제적으로 64비트 입출력에 80비트의 키에 32라운드 그리고 전화기와 같은 음성 암호화하는데, 자, 이게 실제 시험상의 복원에서는 키워드로 있는 부분이었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치평대로 구현되어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스킵잭은 치평대로 구현되어 있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라고 여러분이 키워드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필기 때요. 자, 그러면 9번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보안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하단에 개정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개정 전 정보 처리 기사 2018년도 1회에 VPN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문 읽으시면 키워드를 가지고 VPN 생각해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영문약으로 쓰세요 하면 한글 적으시면 안 되고 풀 스펠링 적으시면 안 된다. 약어 세 자리로 적으세요. 이렇게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VPN과 관련해서 실제 개정 전에는 첫 번째 보기 설명처럼 나왔고요. 우리 시험 이번에 2회 시험에서는 이런 상황, 이런 본문이 출제가 된 게 복원에서 이 하단 부분이 복원의 의미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자, VPN은 인터넷과 같이 공개된 통신 기반 시설을 사용해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이나 개인 사용자에게 그들이 속한 조직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지금 상황 코로나 시국에 VPN 설정하는 거 의미가 있어서 출제가 다시 된 문제예요. 자, 한 개인의 조직만이 전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값비싼 시스템과 비교될 수 있다. 해서 자, 관련하여서 개인 사용자가 그들이 속한 조직의 네트워크를 좀 더 안전하게 VPN을 통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우리 시험지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VPN은 공중망에서 가상의 사설 망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키워드 로 VPN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가지고 계시는 시험지 해설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기는 했죠. 자, 시험지에는 IPsek과 이 부분이 나왔어요. SSL VPN이 시험지에 있었어요. SSL.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을 생각을 하실 때, 자, 가로 주변에 있는 기술 이름, 복합적으로 용어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자, 해서 SSL VPN이 대표적인 기술이고, 보안 소켓
기반 계층의 가상 사설망인 SSL VPN은 인터넷으로 뭐 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복원을 좀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구축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는 그냥 IPsek은 센터와 지점 모두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견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SSL VPN과 관련된 설명으로 복원해 봤습니다. 자, 그럼 9번까지 해서 우리 개발 보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까지 해서 살펴봤고, 자, 코드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으셨어도 됐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만 수강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코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문제 6문제 출제됐는데요. C 언어 3문제, 자바 2문제, 파이썬 1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C 언어부터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낯설지는 않은 10번 문제부터 살펴보는데요. 좀 실수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체 이미 출제가 우리 기사에서 기출에 있었죠. 이번 회차도 구조체 배열 문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드 보시고 우리 공부하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자, 먼저 코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나서 출력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코드를 살피시는 거, 그리고 변수의 변화 모습을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봤더니 C 언어네요. 자, C 언어가 항상 먼저 나오는 건 아니고 자바, 파이썬 섞이기도 해요. 자, C 언어에서 출력 결과는 입니다. 자, C 언어의 출력 결과 하면 머릿속에 뭐 printf 함수. 자,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printf 함수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자, for문 속에 또는 while문 속에 있지 않죠. 반복되지 않죠. 그러면 printf 이렇게 단독적이다 그러면 한 번만 출력한다 잊지 마시고, 자, printf는 포맷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출력 형식 지정 문자. 자, 봤더니 %d 딱 하나 있죠. 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잘 따지고 개선해서 10진 정수로 여기에다 출력한다. 하나만 적으시면 된다 해서 내가 답 적을 부분에 대한 생각하십니다. 10진 정수. 계산하네. 오른쪽을 살짝 봤더니요, 덧셈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값과 저기 있는 값을 알아내서 더해서 그 결과를 적는구나. 그럼 답 2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자, 그러면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코드는 구조체, 자, 배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요소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자, 포문에서도 접근을 했고, 자, 보시면 이렇게 ST의 0. 자, 이거 뭡니까? 배열의 0번지 인덱스 나오고 있죠. ST의 1, 서로 요소가 다르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거 뭐예요? 구조체 멤버 X, Y. 점 연산자와 관련해서 구조체 배열과 배열의 요소, 배열 요소의 멤버까지 접근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문법부터 볼게요. 구조체는 3단계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처음에 구조체 선언을 하고 구조체 변수, 여기서는 구조체 배열이죠. 선언을 하고 구조체 접근, 참조, 점 연산자로 접근을 하죠. 자, 문법 볼게요. 스트럭트, 영어로 뭐예요? 구조체. 자, 구조체 이름이 데이터 모습이고요. 세미콜론 있어서 그 속에 변수 2개가 있구나. 이 변수를 X, Y, int형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멤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멤버 변수라고도 이야기하셔도 돼요. int를 묶어서 데이터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이건 계획이에요. 자, 메인에 들어와서 실행을 하면서 int i, 반복문 때문에 i 필요하겠지. 포문. 자, 그럼 이 부분
볼게요. 스트럭터 한 칸 띄고 데이터 자료형입니다. 구조체 모습 스트럭트 데이터 있다고 했지. 그 모습으로 이거 뭡니까? 1차원 배열 두 개의 요소 1차원 배열이에요. ST라는 이름으로 0번지, 1번지 배열 모습을 만들어라. 자, 근데 그 배열의 모습이 스트럭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0번째 인덱스의 XY 1번째 요소의 XY 각각의 멤버를 준다. 이 ST가 실제로 메모리의 용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8바이트, 8바이트 해서 16바이트 용량을 차지합니다. 이 ST를 1차원 구조체 변수명. 자, 근데 배열이니까 배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0번지인지 1번지인지 이야기를 하고 이 X와 Y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각각 점 연산자로 멤버 접근한다. 자,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자, 포문 볼게요. 당연히 요소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0, 2보다 작다 1씩 증가하면서 폼은 2회 반복을 하겠죠? 왜? 요소가 2개니까 0번지, 1번지. 자, 0일 때 진입하고 1일 때 진입합니다. I가 0, I가 1일 때 진입을 하고 ST I.X 비어있죠? 비어있죠? I 값을 넣습니다. I가 0일 때 진입을 했기 때문에 0번지의 X의 0값. 자, 그럼 0번지의 Y에다가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Y는 항상 X보다 하나 더 큰 값으로 초기화를 했네. 이 포문이 배열 요소의 초기화, 멤버의 배열 요소의 초기화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일 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도 I 더하기 1 이렇게 반복을 해서 0, 1, 1, 2가 있는 상황에서 포문이 맞춰지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문을 나오고 출력하면 끝이라는 거죠. 자,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간결하게 풀이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해설 나와 있는 디버깅을 하시는 건 어디? 연습란에. 그리고 이런 연습이 잘 돼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로 간결하게 한 것처럼 포인트만 짚고 가셔서 풀이하고 오시면 된다는 거죠. I가 0일 때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문장은 2개예요. 그쵸? 네. 자, 해서 I가 X에 들어가고 I 플러스 1이 Y에 들어간다 해서 0 그리고 0보다 하나 큰 1 만들고 0 들어간 뒤에 접근해서 1. 그쵸? 자, I가 2일 때 이게 디버깅 모습이에요. 1일 때 진입해서 I가 I번째 해서 여기에 1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2 만드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위치 먼저 확인하고 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출력하세요 라고 한 부분에 더합니다. ST의 0번째 X 이 자리의 값 ST의 1번째 요소의 Y 값. 자, 0 더하기 1하면 무엇입니까? 2, 10진 정수 2 출력하시는 거죠. 답 2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0, 1 실수 안 하시고 X, Y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보시고 답 적고 나오시는 거가 중요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론이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실수하지 않게 짚는 부분, 이게 5점을 맞는 방법입니다.